저희가 그 당시 개발했던 게 전기차를 자동 충전하는 자율주행 로봇이었거든요. 그 세상 어디에도 없던 컨셉이었고, 실제로 저희가 제대로 한번 세상에 나가서 빛을 보게 하자. 걸림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규제 이슈였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규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돌이켜보면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결국은 저희 솔루션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전 걱정 없는 전기차 라이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에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충전 걱정 없는 전기차 라이프를 꿈꾸는 주식회사 에바입니다. 저희는 남들과 다른 그런 충전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기존의 현재 전기차 충전기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을 저희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 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화면에서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전기차 충전기가 들어간 주차면은 전기차 전용 또는 전기차 우선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아파트라든지 그런 공동 주차장이 많은 환경에서는 입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내연기관 차주들이 또 반대를 이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오른쪽에 보시는 전기 용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전기를 생각보다 많이 좀 땡겨 쓰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나서 충전기가 계속 늘어날 텐데, 앞으로 한 4년에서 5년 정도 있으면은 기존의 아파트 그리고 기존의 빌딩에 들어온 전기 용량으로는 더 이상 충전기 증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곧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두 가지 문제점, 공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기 용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저장 장치, 즉 배터리를 탑재한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입니다. 그래서 대용량 배터리를 저런 이동이 가능한 전동 카트라든지 트럭 또는 로봇에 탑재를 해서 평상시 그 배터리에 전기를 천천히 모아놨다가 어느 곳에서든 이동해서 이제 전기차에 빠르게 충전을 해주는 그런 급속 충전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굳이 전기 공사를 안 하더라도 주차장 어디서나 전기차를 급속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전력 공유형 스마트 충전기는 고정식 완속 충전기인데, 이 제품은 특징이 전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전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여러 대의 충전기가 스마트하게 다이나믹하게 나눴음으로 인해서 인프라 구축 비용을 극적으로 낮춰서 많은 충전 스팟을 그 주차장에서 확보하는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차면에 생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먼저 이동식 충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일 왼쪽에 보시는 그 근력 증강 수동 이동형 제품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주도 규제자유 특구의 그 전기차 충전 특구, 규제 특구 관련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실증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하면은 관련된 규제가 풀려서 이제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고요. 이것은 또 백화점에서 방문한 고객의 차량을 발렛 파킹을 해주면서 또 충전까지 서비스해주는 그런 사업 모델도 지금 곧 런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시는 그 차량 탑재한 이동형은 제주도에서 지금 전기차를 렌트한 고객들이 신청을 하면은 찾아가서 충전해주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출장 세차 이런 쪽으로도 긴급 출동 그런 쪽 솔루션으로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자율주행 로봇형은 저희가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 쪽으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전력 공유형 스마트 충전기는 기존의 충전기와 달리, 기존의 충전기는 전기를 각각 전기 회선이 충전기마다 각각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 회선을 최대 5대의 충전기가 서로 공유합니다. 그래서 설치비라든지 운영비 그리고 전기 용량을 최대 8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충전 솔루션으로 저희는 공간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전기 용량에 대한 그런 이슈를 해결을 해서 결과적으로
전기차가 좀 더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R&D 중심으로 또 이제 PMF 단계까지 진행을 해 왔었고요. 저희가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화 케이스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동식 충전기는 이제 대형 유통 백화점, 그리고 완성차 업체, 그리고 출장 세차, 그리고 긴급 출동 이런 쪽으로 케이스를 발굴할 예정이고, 그리고 고정식 완속 충전기는 충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보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를 먼저 푸는 게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규제 푸는 그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화에 나설 예정이고요. 고정식 완속 같은 경우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화에 나서서 내년에 해외로 진출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전 걱정 없는 전기차 라이프 주식회사 에바였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 솔루션 스타트업이죠. 에바의 IR 영상 잘 봤습니다. 에바의 이훈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신한금융그룹 광고에 나오는 에바가 이 에바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유명한 분이셨네요. 네. 네, 특히 현재 전기차 충전 인프라 문제는 주차 공간과 전력 공급인데 에바는 이 부분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네, 에바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탑재된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로 실내 주차장에서 자율주행, 자동 충전 시스템, 충전 편의성까지 생각했다는 게 특징이죠. 네, 전력 공유형 스마트 충전기로 생활 충전 인프라도 갖췄어요. 이러면 주차장의 어떤 벽면에서도 우리는 손쉽게 전기차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미래가 아주 기대되는 스타트업인데요. 에바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 분야는 연관 산업의 성장과 함께 수요차가 매우 큰 반면에 대규모 펀딩 기반의 스케일업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 아이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료를 보니 19년 7월 이후에 별다른 펀딩 이력이 없던데요. 이 부분에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이제 제조업이고 또 장치 인프라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좀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해왔던 아이템들이 그 규제 이슈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사업화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이제 R&D에 좀 더 집중을 해왔었고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위해서 시설 투자라든지 이제 인력 고용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리즈 A 투자 펀딩 라운드를 지금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펀딩이 완료가 되면 결국은 이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혹은 아파트 단지나 이런 쪽이랑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부분부터 태핑을 진행하실 예정인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제품이 라인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동식과 고정식 전력 공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정식 전력 공유형은 기존의 충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충전기를 공급하는 식으로 영업을 할 예정이고요. 이동식은 현재 제주도에서 규제 특구 실증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 실증이 올해 이제 말로 끝나면은 그 이외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큰 쇼핑센터라든지 이렇게 관심을 보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몇 군데를 잡아서 좀 더 시범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규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대표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처음 만나서 할 때도 규제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으셨었잖아요. 근데 스타트업들이 아무래도 혁신적인 부분을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규제 걸림돌에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그래도 에바는 차근히 좀 풀어가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좀 많은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이지선 대표님이 많이 알았으면 시작을 안 했겠죠라고 멘트를 하셨는데 저도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규제가 이렇게 많다는 걸 알았으면은 시작조차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일단 부딪혀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시작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
뭐 이런저런 규제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거를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떤 규제가 있다, 어떤 법적으로 뭔가 막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자력으로 해결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제도적으로 지금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통해서 좀 풀어 나갔는데요. 대표적인 게 그 규제 샌드박스, 네. 규제 특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이런 규제를 해소를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했고, 또 마침 제주도가 그 지자체가 좀 적극 도와줘서 저희가 제주도랑 같이 제주도가 전기차 충전에 대한 규제 특구로 재작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서 사업을 함께 하고 있고요. 이게 이 과정이 이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규제를 푸는 이 규제 특구 심사를 할 때 산업부라던가 이제 관련 부처 전문가들, 공무원분들하고 이제 계속 회의를 하는데, 이상하게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하기 전날 저희 제품과 관련된 제품에 어떤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막 기사가 나오고. 네. 그래서 회의하러 가면은 담당 부처 공무원은 그 대책 보고서를 쓰느라고 막 밤을 새 있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거 나중에 하면 안 되냐, 꼭 지금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가 이제 거의 세종시를 이제 거의 출퇴근하다시피 하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결국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그 스타트업 대표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규제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찾고 두드리다 보면은 뭐 결국은 이제 길이 보이더라. 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좀 그걸 느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과 중국에만 해도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화됐을 때 이 배터리 가지고 되게 큰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기차가 이제 보편화될 때 얼마나 큰 스타트업이 나올지 참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 엑셀러레이팅 과정 중에 실증 지원 솔루션을 지원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관련해서 좀 소개 부탁드리고, 현재 기술 사업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신한 스퀘어브릿지가 진행된 이 건물 지하 주차장에 저희의 이번에 새로 나온 전력 공연형 충전기를 국내 최초로, 세계 최초죠. 예, 레퍼런스 사이트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문하시는 뭐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상주하시는 임직원분들이 전기차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 제품으로 활용을 해서 전기차를 충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증 운영 기간 동안에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좀 레퍼런스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을 찾아가도 이 제품이 어디 설치가 돼 있습니까? 라고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데, 자신 있게 여기 인천 스타트업 캠퍼스 신한 스퀘어브릿지를 통해서 여기 설치를 돼 있습니다. 한번 보러 오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앞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 나가면 이제 송도에 계신 분들은 다 저희 빌딩으로 와서 전기차 충전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시청하시는 이제 투자자분들은 물론이고, 인천 지나가는데 좀 배터리가 간당간당하다 하시면은 네, 인천 스타트업 파크로 네, 방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하면은 투자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비트코인이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 물어보면은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데이터 기반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블록체인 데이터를 투자에 활용하는 서비스로 이제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근거 있는 투자 문화를 만들어서 암호화폐 생태계를 좀 혁신하고 싶은 게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근거 있는 암호화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을 만듭니다. 팀 블랙버드입니다. 안녕하세요. 근거 있는 암호화폐 투자의 시작, 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크립토퀀트입니다. 매월 16만 명의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근거 있는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서 크립토퀀트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월 162%씩 성장 중이고요. 매월 결제한 사람들은 그 다음 달에 98%가
계속 결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83%가 계속 재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 16만 명의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저희 사이트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암호화폐가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 그 근거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근거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와 가이드가 현재 부족한 상황인데요. 우선 암호화폐 업계 특성상 데이터 퀄리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데이터가 많고요. 무슨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여주더라도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근거 없는 투자를 계속하게 되면 사람들은 빈번한 손절을 이어가게 되면서 투자 피로도가 증가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저희는 커뮤니티 기반의 데이터 분석 도구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근거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신뢰하는 데이터 퀄리티, 그리고 프로 트레이더들을 위한 차트와 알람 서비스를 제공, 그리고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서 프로 트레이더들이 쉽게 설정해둔 프리셋 차트나 알람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근거 있는 투자를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나 인사이트가 되게 극대화되고 있고요. 전 세계 82개국의 유저들이 매주 크립토 카운트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82개국에서 굉장히 고른 분포로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하고 있고요. 일반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나 미디어 기관에서도 저희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출은 매월 2배씩 성장 중이고요. 결제 후 98%의 유저가 이탈 없이 매월 재구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은 3월 기준 3억 원 정도 되고요. 컨버전 레이트는 4.5% 정도 됩니다. 손익분기점은 8천만 원 정도로 지난달 손익분기점을 넘긴 상황입니다. 저희는 전문 프로 트레이더 분석 도구를 시작을 해서 모든 투자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서비스로 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50만 명 정도의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을 위해서 분석 도구를 제공을 하고요. 그들이 암호화폐 분석 도구를 통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4,400만 명의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이후에는 일반 전통 금융시장에 있는 블룸버그나 톰슨 로이터처럼 암호화폐 혹은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플랫폼이 되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크립토 퀀트는 경쟁사들 중 유일하게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확장 가능성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글래스노드, 인투더블락, 뷰베이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퀄리티는 좋지만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만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암호화폐 트레이더들과 애널리스트들을 모아서 그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인사이트를 생산해낼 수 있게 커뮤니티 기반의 분석 도구를 제공하고요. 실제로 애널리스트 커뮤니티가 생성이 되어서 300명 정도의 애널리스트들의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저희를 찾을 수 있게 인하우스 리서치 팀에서 계속해서 인사이트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암호화폐 트레이더 출신의 데이터 전문가 그룹이고요. 저와 같이 공동 창업한 메이슨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회사에서 오래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블록체인 데이터 전문가입니다. 수지님과 인교님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데이터 석사를 졸업하시고 저희 회사에 합류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시고요. 동영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프로토콜 개발에 참여한 비트코인 데이터 전문가입니다. 근거 있는 암호화폐 투자를 돕는 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크립토 퀀트였습니다. 네, 머신러닝 기반의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에 필수적인 데이터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 블랙버드의 IR 영상이었습니다. 요즘 최고의 관심사 중 하나가 암호화폐입니다. 네. 주변 친구들 보면은 약간 좀 불안한 친구도 있고 이제 되게 부러운 친구도 있고 그런데요. 팀 블랙버드는 투자자들의 매매 결정과 관리를 도울 수 있는 서비스와 함께 금전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투자 결정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팀 블랙버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주 활성 사용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해외 진출도 하셨죠. 예, 미국과 싱가포르에 현지 법인 설립을 마치셨어요. 그래서 그 팀 블랙버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석 자료 기술은 작년 한 해에 저희 그 굉장히 유명했던 N번방 그 범죄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이제 뒷받침하는 데도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럼 팀 블랙버드의 주기영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 블랙버드의 주기영입니다. 네. 팀 블랙버드와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암호화폐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고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저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견고한 부분에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글로벌 진출과 많은 기관에서 이제 팀 블랙버드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초기 스타트업들이 이런 많은 고객들을 갖는 것이 스케일업 전략으로서 유효하기도 하지만 들어가는 공수에 비해 회사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케이스들을 좀 왕왕 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현재 팀 블랙버드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 고객이 존재하는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 그 전략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프라이싱 플랜을 보면은 리테일 투자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99의 월 구독 모델이 있고요. 기관 투자자를 타겟으로 하는 월 100만 원 정도의 플랜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기관들의 절대적인 숫자는 전 세계로 따져도 이제 400곳이 안 되고요. 저희의 메인 고객은 리테일 투자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한국말로 하면 이제 개미 투자자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암호화폐 개미 투자자들은 코인마켓캡이라는 서비스의 어떤 통계에 따르면 4,4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문 트레이더 수는 트레이딩 뷰 숫자 기준으로 25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그 월 구독을 모두 이제 확보한다면은 시장을 모두 100% 침투한다면 158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에 도전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시장 중에 저희는 한 0.1% 정도를 지금 타겟으로 월 매출로 타겟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를 진행하는 기관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결국 회사의 성장과 함께 내가 이만큼의 돈을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엑시트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그 앞서 영상에서 블룸버그와 같은 형태를 꿈꾼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현재로 저희가 만약에 그 팀 블랙버드에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엑시트를 할 수 있을지 뭐 IPO 혹은 M&A 부분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전략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엑시트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제공사로서 어느 정도 성숙을 해서 전통 금융과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전통적인 데이터 제공사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블룸버그가 되는 과정이고요. 디지털 자산 업계의 블룸버그가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사실 리테일 투자자를 모은다는 거는 돈이 오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오가는 길목에 서 있는다는 거는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로빈후드 같은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하거나 그 로빈후드나 코인베이스 같은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하는 곳에 인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질문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현이라는 스타트업 대표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이 좀 깁니다. 이제 업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 중앙 집중화된 금융 시스템에 맞서 자산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언젠가 금융기관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네,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팀 블랙버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암호화폐의 좀 기회와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우선 CBDC라 그래서 각 나라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이나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그 금지하는 그런 규제의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처럼 민간으로부터의 그 어돛션을
인정하면서 그 본인들의 CBDC 발행이랑 독립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건 민간으로부터의 어도션을 국가 단위에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자국의 통화를 믿지 못해서 암호화폐로 자산을 이동하는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불과 어제만 해도 그 터키 리라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암호화폐로 자산이 몰리는 바람에 그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 암호화폐와의 가격 차이가 20% 정도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제 여러 선진국들의 횡보를 보면은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CBDC를 발행한다고 해서 그거 암호화폐를 금지하거나 중단하는 일은 향후 몇 년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은을 넘어서고 네, 한국의 어떤 뭐 GDP에 좀 근접하는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제 요즘 시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제 개발 같은 경우 시간이 사실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벡터 플랫폼 같은 경우에 빠르면 한 2년 내에 개발을 완료할 수 있고 세상에 이제 여러 유전 질병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계신데 이러한 환자들한테 약간의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벡터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 많지 않거든요.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다 우수한 선수들이다. 어디 가서도 충분히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로 가서 이제 우승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유전자 세포 면역 치료제의 핵심 기술인 벡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디자인 랩입니다. 바이오 디자인 랩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디자인 랩은 혁신적인 유전자 세포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크게 4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원천 기술로 가지고 있는 벡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를 플랫폼화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화된 벡터를 사업화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벡터 플랫폼 기반으로 저희가 치료제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세포 치료제에 있어서는 치료용 유전자를 대상 세포로 전달하는 벡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벡터가 치료 효과라든지 치료의 지속적인 어떤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벡터가 사실은 유전자 세포 치료의 매우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벡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크게는 안전성, 이게 이제 사람 몸에 사용하다 보니까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벡터가 실제로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안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임상에는 여러 가지 벡터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레트로렌티 벡터의 경우에는 낮은 면역 반응이라든지 장기 발현으로 통한 어떤 지속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든지 그리고 치료용 유전자를 탑재할 수 있는 사이즈가 다른 벡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증 면역 결핍증 환자에게 레트로 벡터를 사용한 유전자 치료에서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면역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한 사례로 봤을 때 레트로렌티 바이러스가 매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2년 후 5명의 환자에게서 백혈병이 발병되었습니다. 이는 레트로 벡터의 고유의 어떤 삽입 패턴에 의해서 발병된 거라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어떤 삽입 패턴을 변경을 통해서 안전한 벡터로 만드는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벡터 기술에 기반을 하여 안전성뿐만 아니고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까지 높인 벡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벡터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면 치료용 목적에 맞도록 최적화된 벡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러한 걸 기반으로
기존 대비 훨씬 더 효율적인 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벡터 플랫폼이 개발된 이후로 벡터 플랫폼을 필요로 하는 제약회사나 CMO 등의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서 초기 매출을 창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일 유전자 변이에 통해서 일어나는 단일 유전자 질병에 대한 치료제와 그리고 지금 현재 치료제가 많지 않은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만드는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면역 치료제 개발을 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벡터 플랫폼이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을 때 대략 저희는 2027년 정도에 대략 한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치료제는 크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혈우병입니다. 혈우병은 5,000명당 1명이 발병하는 매우 흔한 질병이고요. 환자가 연 100회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매우 귀찮은 질병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벡터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한 번의 치료로 완료될 수 있는 혈우병 치료제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치료가 어려웠던 큰 유전자 결함으로 의해서 생기는 질병들에 대한 치료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치료제가 많지 않은 미토콘드리아 질병에 대해서도 저희가 치료제를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전체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2년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벡터 플랫폼 기술을 완성할 예정이고요.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4가지 분야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새로운 기술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바이오 디자인 랩이었습니다. 일기 엑셀러레이팅 멤버사 중 셀트리온 육성 트랙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바이오 디자인 랩입니다. 역시 기술이 돋보이는 스타트업인데요. 원천 기술 개발에서 벡터 플랫폼 및 사업화 구현 그리고 치료제 개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혁신 신약은 스타트업이 도전하기는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개발 및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바이오 디자인 랩은 가능성을 인정받아 2020년 팁스 프로그램 선정 및 시리즈 A 펀딩까지 완료한 말 그대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네, 바이오 디자인 랩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벡터, 유전자, 세포, 면역 치료제 개발, 연구 개발인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분야에서 20년 이상 연구 개발 경험을 가진 인력이 이 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스템 수준의 유전학적 설계에 기반하기 때문에 향후 치료가 어려운 다양한 질병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오 디자인 랩의 최현진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진입니다. 네, 혹시 바이오 디자인 랩과 관련해 좀 궁금한 점 있을지? 네, 제가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자업계에서 바이오 영역은 전문 심사역이 존재할 정도로 심사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분야입니다. 제가 바이오 담당 심사역이 아니다 보니 질문 수준이 낮아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유전 대표님께서 앞서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리스크로 판단되고 있는 분야가 있었는데요. 그 시장의 인식이 현재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서 벡터보다는 AAV가 대세라는 인식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벡터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를 진행할 때 있어서도 사실 그 분야를 질문을 많이 받았던 분야 중에 하나고요. 왜 AAV를 안 하고 레트로 렌티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 효과 측면에서 보면 AAV는 단기 효과만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 이제 레트로 렌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어떤 효과를 발현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좀 더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치료용 유전자를 뭐 AAV든 레트로렌티든 벡터에 탑재를 해서 이제 실제로 대상세포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치료용 유전자 사이즈에 있어서도 사실은 레트로렌티가 훨씬 더 큰 유전자를 탑재해서 보낼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대상세포로 보내려고 하면 벡터 자체를 약간 조정을 해서 이제 대상세포로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AAV보다는 레트로렌티가 훨씬 더 그 조정하는 것들이 쉽습니다. 그래서 타겟팅이 훨씬 더 쉬운 장점들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AAV 대신 레트로렌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의 발표에서 말씀하신 그 유효성과 안정성 분야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그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그 유효성과 안정성을 가질 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분야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난이도가 낮다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잖아요. 이 회사만의 이러한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을 해서 요 유효성과 안정성 부분을 해결하고 있다 하는 자신감을 한번 이 자리에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벡타를 만드는 것은 좀 어려운 기술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바이오 어프로치가 아니고 저희는 약간 공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좀 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자동차를 만들 때 사실은 자동차를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고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들을 만들고 그 부품들을 조합해서 어떻게 보면 완성차를 만드는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그 비슷한 어프로치로 이제 어떤 벡타나 아니면 치료제를 만드는데 처음부터 치료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벡타라든지 치료제에 필요한 어떤 중요한 부품들을 먼저 유전학적으로 조합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부품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컴퓨테이션 모델링 등을 써서 잘 분석을 해서 그 상호작용을 이해한 다음에 치료제나 벡타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다른 그러니까 업체들이랑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어프로치고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 발표하실 때 그 자료 가운데서 이제 사업화를 이렇게 구현을 해갈 텐데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아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뭐 이런 것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영역이 어떤 거고 만약에 그런 리스크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서 헤쳐나가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 이제 리스크가 가장 큰 건 저희가 이제 벡터 플랫폼을 개발 못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는데 현재 지금 안정성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효능 관련, 그러니까 효율성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진행된 과정에서 약간 의미 있는 결과들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실제로 투자도 받아서 이제 자금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라 그 플랫폼 개발 자체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유전자 세포 치료제 같은 것들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그거를 저희가 직접 생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어떤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라 그거를 위탁 생산해주는 어떤 CMO, CDMO 같은 업체들하고 이제 먼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수요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밀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셀트리온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 2년 후 정도에 확보할 수 있는 어떤 CMO, CDMO들에 대한 어떤 리스트를 좀 공급을 받고 있고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디자인 랩은 시단스퀘어 브릿지에서 든든한 파트너를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실질적으로 어떻게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번 스타트업 중에 유일하게 이제 셀트리온하고 협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신약 만드는 과정 전체에 대한 사실 경험을 가진 인력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CMO, CDMO 같은 경우도 저희가 네트워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스퀘어 브릿지를 통해 가지고 셀트리온을 만나서 셀트리온 쪽에서 이제 저희가 신약 개발 전반에 관련된 프로세스라든지 시장 분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셀트리온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CMO나 CDMO를 저희한테 좀 소개를 해주셔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업계 최고의 거인과 한 사이클을 여러 번 겪어본 거인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